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91페이지 이 대운유년이 어떻게 원국에 들어오는가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서 그 최석경 선생의 그 이론을 봤죠. 근데 다른 분들, 다른 학인들의 그 결론도 같이 모아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최석경 선생은 시주를 중시했죠. 시주와 합, 그다음에 충, 동일한 오행, 융합이라고 하죠. 틈이 그 왕한 세력 이런 식으로 시주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트밋 같은 경우는 뭐 꼭 시주만이 아니고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통상 우리가 대운이 먼저 원국과 관계를 발생하고 유년은 대운을 통해서 비로소 원국과 관계를 발생. 다만 유년은 또 대운을 뛰어넘어서 직접 원국과 관계가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삼자 간의 관계는 유년이 임금, 대운이 신하, 그다음에 명국이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고요. 이것은 영향력의 어떤 속도, 민감도 이런 거죠. 동정으로 구분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3개 등급 이론, 명, 운, 유년 세죠. 이게 가장 낮은 등급, 그 다음에 중, 이게 고. 이 3개 등급 이론은 어떤 강도, 이런 강도 측면에서가 아니고 민감도입니다. 민감도. 그리고 앞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관할 영역, 이것은 원국이 제일 높고 원국은 평생 관할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운 10년, 유년 1년. 관할 영역은 원국, 대운, 유년 이렇게 가죠. 민감도는 거꾸로 유년이 1, 대운이 2, 원국이 3. 동정도 마찬가지로 유년이 가장 동하고 그 다음에 대운은 유년보다는 덜 동태적이지만 원국보다는 동태적이고 원국은 정태적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말입니다. 역량, 속도, 영향력. 영향력은 실제상 영향력, 체감상 영향력. 실제로는 뭐 실제 있는 글자. 체감상으로는 허자 이런 걸 보는 거죠. 최석경 선생은 앞에서 누가 봤죠. 그래서 시주를 어떤 표층 부분이다. 흔히 문호라고 하는 것은 문호 들어오면 입구죠. 그래서 이것은 시, 일, 월, 연이 있으면 일에 영향을 주는 글자들인데 일지가 있고 시간, 월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죠. 이렇게 시, 월, 일. 그런데 시에서 시 간지가 있는데 일단 시간이 일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월간도 직접
일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지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지는 월지도 마찬가지지만 시지 월지는 일지를 통해서 아니면 시간을 통해서 월간을 통해서 일간에 영향을 준다. 직접 일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간, 월간, 일지다. 이 삼각형이죠. 이것을 문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최석경 선생은 그 시주를 중시한다. 앞에서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의 방식, 충의 방식, 융합의 방식, 그 다음에 힘이 강대한 경우, 융합의 방식은 대운의 또는 유년의 간 혹은 지와 시주 간지와 오행이 같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이런 대운이나 유년의 간지가 융합으로 인하여 원국에 들어온다. 오행입니다. 오행. 간이나 지가 오행이 같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주석으로 달아놓은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주의 문호성을 강조하는 장생결 명리, 이게 9권이나 10권쯤 하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또 아마 거기 설명을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명을 볼 때 명국에 들어오는 방법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왕서의 주된 노선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있다. 필히 설명해야 할 것은 명국에 강력하게 투입하는 경우, 다시 이럴 때는 시주에서만 말할 건 아니고요. 동시에 사주의 작용을 발생한 특수관계에 의해서 진행된다. 최석경 선생은 두 부로 나누죠. 두 부분. 앞에 3주는 종자, 실질적인 부분, 실 이런 거죠. 시주는 종자가 생장하는 외부 환경, 토양, 수분, 온난 등의 상황이다. 외이고 허이다. 근본적인 문제, 어떤 시주를 중시하는 최석경 선생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는, 시라고 하는 건 사실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적 원리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인위적이죠. 여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획분한 거죠. 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시하고 축시하고 어떤 구분하는 그런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기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월과 해월과 축월은 절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자시와 축시, 해시, 뭘로 우리가 구분할 수? 그래서 주기성이나 반복성, 어떤 자연에서의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체계, 그러니까 법칙 이런 것들하고는 시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시주의 중점을 두는 이런 최석경 선생의 간법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최석경 선생이 시주를 가지고 기흉의 예조,
수요의 예조, 그다음에 귀천의 예조, 빈부의 예조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의 이론을 세워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견해를 알고 자신의 어떤 체계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런 견해를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배척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시가 중요하다. 문호라고 우리가 하는 개념에서 분명히 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최 선생의 이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시는 어떤 우리가 명리학에서 문호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요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죠. 정건곤이라고 하는 분은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대원이나 윤현이 생극의 방향으로 한번 구분을 하고 생극의 순서, 그다음에 생극의 노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명이 쌍방향으로 생각한다. 쌍방향. 이건 저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동정이나 민감도, 그다음에 영역 다 다르죠. 그리고 운행하는 그 규율도 다릅니다. 원국의 규율과 윤현의 규율과 대운의 규율이 다 다르죠. 출발점도 다르고요. 그래서 쌍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쌍방향으로 작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여기 회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동이 정으로 동하는 자가 고요한 자에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동. 이것은 피동이 되겠죠. 동하는 자는 원국과의 관계에서는 대운 윤현이고요. 대운과 관계에서는 윤현이 되겠죠. 그래서 작용은 원칙은 한 방향, 예외적으로 쌍방향 이렇게 저는 본다. 읽어는 보십시오. 순서는 합이나 생이 먼저이고 충이나 극은 뒤다. 년월이 먼저이고 일시가 후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생극의 순서가 달라서 기름이 크게 다르다. 탐생, 탐합, 형충극의 개망. 생을 탐하거나 합을 탐하면 형충극해를 모두 잊어버린다. 형충극해가 있어도 합이나 생이 있으면 형충극해가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죠. 생극 합충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일정한 순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합이나 생이 먼저이고 충이나 극이 후에 있다. 합과 생이 같이 있으면 합이 먼저야 되겠죠. 충과 극이 같이 있으면 충이 먼저야 되겠죠. 충의 극의 그 특수한 부분이 충이고 생의 특수한 부분이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극합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특수한 부분이 먼저죠. 그래서 생과 같이 있으면 합이 먼저, 충이 극과 같이 있으면 충이 먼저. 이렇게. 이것은 나눠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합충이 있으면 합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생극이죠. 합충이 없으면 당연히 생이 먼저고 극이 다음이다. 회가 있고 합이 있고 생이 있고 충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합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나눠서 보라. 생극의 노선, 세운이 명국에 작용할 때 그 생극 노선에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사항. 생극의 방향, 쌍방향, 생극의 순서, 합생, 충극의 나중 순서가 있었고요. 주의할 점은 유년은 왕왕 대운을 뛰어넘어서 명국에 직접 생극을 발생한다. 대운이나 유년 간지가 명국에 들어오는 방법은 대운이나 유년의 간지는 동시에 들어오거나 선훈을 나누지 않고 들어오지는 않는다. 여기까지는 최석경 선생하고 일견 비슷합니다. 먼저 하나의 주에 들어오고, 즉 합이나 생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주에 들어오고, 모종의 관계를 발생한 후에 다시 명국의 기타 주를 인동하여 생극관계를 발생한다. 그러나 왕왕 세운 간지와 명국은 오로지 한 세트의 생극관계가 발생하고 다른 생극관계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탐합 망충인 경우 탐합으로 생극관계를 발생하지만 망충으로 생극관계를 불발생하는 거죠. 또 여러 갈래의 생극관계도 발생이 가능한데 다만 선호의 순서가 있어 동시에 진행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단 순차적, 이것은 그다음에 동시적, 이렇게는 아니고 여기서 작용 관계가 있는 거 우선이죠. 합이나 충이나 생이나 극. 합충이 있으면 합충이 우선이고 없으면 생극. 이것이 우선인 어떤 사주 중에 이것이 발생하는 그 하나의 주에 작용하고 기타 나머지 주에 이것이 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자극, 이것으로서 인동한다고 그러죠. 인동. 이렇게 작용을 한다. 동시 진행은 예외적인 거죠. 순차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동시에 작용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지 년부터 월, 일, 시 이렇게 순차로 작용한다는 게 아니고 작용 관계가 있는 그 관계 중에서 합충이 우선이고 생극이 나중이다. 비화, 이런 것도 엄격히는 생극, 넓은 범위에서 생극에 포함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극은 그런 생극은 아니죠. 그래서 사주와 비겁인 경우 대운 유년이 이건 사실은 도의인데요. 도의. 이런 견해에 의하면 큰 작용력은 없다. 자년의 신월에 묘일에
진시, 인년이 왔습니다. 유년의 인이면 인목은 년자수를 설하고 인목은 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목이 힘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건 지금 당연히 이런 얘기가 맞긴 합니다. 여기서 인년이 왔으면 원국의 글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는 것이지,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역량상의 증강이 있는지를 보는 건 아니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인이 와서 역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지만 원국에 있는 글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핀트가 좀 안 맞는, 약간 빗나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작용관계 이런 것을 보려면 한번 읽어는 보시면 됩니다. 유년의 인이면 인목은 년의 자술 설에서 생을 받으니까 힘이 늘어나고 다시 월지 신금을 충하러 가며, 신금은 충을 입어서 묘목을 극하지 못하고 그 후에 인묘진 3회 목국을 형성하여 작용의 최후의 결과는 수는 힘이 줄어들고 금도 줄어들고 목은 힘이 늘어난다. 이 유년의 인목이 사주 지지 모두의 생극관계를 발생한다. 일단 동성의 원칙, 동성작용 원칙이고, 동성이 없고 이성만 있으면, 이성과 작용하는 것은 예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죠. 여기 지지에 양도 있고 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양대 양. 양이 전부 음이면 양이 음에 작용할 수 있는데 양음이 섞여 있죠. 그러면 이때는 양대 양만 보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년이 오면 자수는 양이죠. 실제로는 신도 양, 묘는 음, 지는 양. 그래서 인년은 자와 신과 진에만 작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인묘진 삼합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묘에는 사실 작용하는 게 없죠. 또한 매 주에 모두 절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 말한 대로 세운 간지가 원구에 작용할 때에 생을 주동적으로 하거나 극을 주동적으로 하거나 생을 당하거나 극을 당하거나 한 4종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세운 간지가 명국에게 회극을 당하는 경우, 세운 간지는 명국에 절입이 불가하고 기타 3종의 관계는 모두 세운 간지가 들어올 수 있다. 세운 간지가 명국에 들어온 후에는 세운 간지가 동일 오행이면 모 하나의 주에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세운 간지가 같은 오행이면, 예를 들어서 뭐 갑인, 을묘 이런 세운이면 지지만 어떤 주와 관계가 한다고 해도 천간도 같이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먼저 세운 지지와 명국의 생극을 보고 세운 천간과 명국의 생극을 본다. 당연히 천간에 합이 있으면 천간이 지지를 대동하고 모주에 들어가며, 지지합이 있으면 지지가 천간을 대동하고 모주에 절입한다. 연결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술이 세운인데 원국에 개가 있으면 무게합이 되고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어도 아니 묘가 아니어도 해도 일지로 들어온다. 그래서 일지와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병술이라고 하면 여기에 개묘라고 하면 묘술 합으로 개묘와 작용을 해서 병도 개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게 연결이죠. 간이나 지가 합등으로 연결이 되면 작용이 생기면 지지도 덩달아서 작용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동일주에 절입할 때는 간은 환영을 받지만 지는 거절을 당하거나 혹은 지는 환영을 받지만 간이 거절될 경우 강제로 절입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거절당한 간 혹은 지는 여타의 주에 절입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개묘가 원국에 있고 운에서 병술이 왔을 경우에 묘술 합이 되겠죠. 그런데 병은 개와 작용을 해서 병이 극을 당하죠. 그러면 이게 간이 거절당한 거지 않습니까? 이 병술은 따라서 다른 간에 예를 들어서 다른 다른 주에 작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번 직접 작용을 발휘한 상태에서 거절당한 거죠. 즉 다른 주와 합이나 생으로 그것을 불러들이게 만들어도 그것에 호응하여 가지 못하여 괴롭히지 못한다. 귀신이라면 그런 거죠. 절입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을 공격하는 상. 이때는 충전의 상인이 일반적으로 모두 흉제이고 길하다 해도 불순하다. 예를 들어서 희신이 강제로 들어오려는데 귀신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그 저항이 성공하면 흉한 것이고 거절이 불성공하면 선, 흉, 후, 길이나 길, 중, 대흉이다. 먼저는 흉하고 후에는 길하지만 길한 중에 흉을 가지고 있다. 인하가 아니고 벗이 아니고요. 오함입니다. 오함. 선흉 후 길 또는 길 중에 대흉이다. 귀신이 강제로 들어오려는데 희신이 거절하여 거절이 성공하면 길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일단 버티는 것은 길한 거죠. 그래서 선길 후흉이다. 만약 세운 간지가 동일 오행이 아니면 나누어서 서로 다른 주에 절입이 가능. 합이나 생이 우선이고 충이나 극이 후라는 원칙에 따라서 합생이 있으면 먼저 합생이 들어오고 다른 지역에 한 거는 무효가 된다. 즉 유년이 미토이고 원국 명국의 유금 년이 유금 월이 인 미토 유년이 왔다. 먼저 유금을 생하고 유금이 동하면 다시 인목을 극하러 간다. 생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때 인목은 유년의 미토가 명국에 들어오는 것에 저항이 불가하다. 그렇죠.
세운 간지가 명국에 들어올 때 명국 간지와 합충형해 등 특수 관계가 있으면 특수한 방식으로 들어온다. 없으면 통상 먼저 년주에 들어오고 후에 시주, 그 다음에 월일, 년시, 월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년과 시가 문호가 되는 거죠. 고인들이 문호라고 할 때는 좀 개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가 문호인 건 분명하고요. 년도 문호입니다. 아까 제가 문호라고 한 것은 시와 월과 일지였죠. 시간, 월간, 일지. 이 문호는 일간과 가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그런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주팔자 전체로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와 년 이렇게 말합니다. 세운이 명국에 들어오는 방식은 합충이 먼저이고 형해가 다음이며 생극이 그 다음이다. 특수한 작용이 먼저죠. 합충, 형해.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게 먼저. 없으면 당연히 생극으로 보는 거죠. 원국에 있는 글자인데 세운에서 만나면 병동, 도이라고 하며 두 글자가 나라는 것으로 보아 직접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니 직접 움직이는 거죠. 들어온 거죠. 어떤 방식으로 들어온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떨어져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무조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이 가능하다. 뭐 연결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어도 대운유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국과 지지가 토인 경우에는 인접해서 형충하는 경우에 천간이 연결된다.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명국의 모천간이 세운의 지지를 보는 경우 강약은 장생 12궁을 이용해서 생사도 볼 수 있고요. 정건곤 선생은 세운, 이것은 태세입니다. 그 다음에 대운, 명을 동시에 봐야 된다. 대운을 떼놓고 유년을 본다거나 유년을 도외시하고 대운을 보는 건 불가하다. 이 말은 맞죠. 다만 문제는 세운 간지가 원국에 해극을 당하는 경우 세운 간지는 명국에 들어온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 대운유년이 명국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하면 명국과 관계 발생이 없게 될 것인데 기둥의 발생도 없을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 행운의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유년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며 명주의 기룡화복은 어떻게 논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 제가 만약에 정건곤 선생의 이론을 제가 보완한다면 원국에서 세운 간지를 회극해서 세운의 간지가 명국에 들어온 것이 불가한 경우라고 해도 회극하려고 하는 회극한 원국의 간지는 발동한 거죠. 상관상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관상진. 원국에서 상관이 정관을 제압한 거죠. 그런데 대운유년에서 정관이 왔습니다. 그러면 상관한테 회극을 당하겠죠. 그러면 이 정관은
원국의 정관한테 영향을 못 주지만 상관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관 상진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타 간제에 영향을 주어서 인동하게 하면 사상이 발생하고 기록을 이룰 수 있다. 여기에 한운과 궁의를 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해당 세운이 원인 제공자이니까 그 과정을 통변하면 된다. 또 정건곤 선생은 동정을 구분하지 않은 점에도 문제가 있다. 다만 동주간제를 통한 연결로서 지지와 천간 간의 작용을 논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제가 제 생각을 적어놓은 거예요. 연결로서 그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한 부분은 평가할 만하죠. 이용성 선생이라고 홍콩 쪽에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일주의 역량을 증대하거나 감축하는 정도의 순서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생하는 거. 근데 인성이면 힘을 더한다. 가력이라고 하고요. 돕는 거. 방부. 비겁이죠. 그럼 증력. 가력이 증력보다 더 많이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힘이 빠지는 건데, 갉아먹다 할 때 못 자죠. 마모할 때 못 잡니다. 일주의 역량을 갉아먹는 거. 그러면 일주가 극하는 관계죠. 일주가 극하는 관계. 재성입니다. 재성. 극하느라고 힘이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일주가 설을 당하는 식신이면 설. 마모되는 것보다 설기되는 것이 조금 더 힘이 더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가 손상을 입는 정도, 일주의 힘이 덜어내지는 정도. 이것은 일주를 극하는 거죠. 관살. 그래서 일주와의 역량의 증감의 관계는 가력, 증력, 모력, 설기, 손력이 되겠죠. 그래서 인성, 비겁, 재성, 식상, 관살 이런 순서로 되겠죠. 1번은 그 말입니다. 세운과 원국의 생극 순서는 생이 우선이고 극이 다음이다. 지지는 합충이 우선이고 형해는 다음이다. 충합을 같이 보면 호흡파이다. 천간도 합이 있으면 합이 우선입니다. 합충 변견은 서로 손상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합충을 같이 보면 합도 아니고 충도 아니라고 서로 해소되니까 그렇게 앞에서 전가 본 적도 있을 텐데, 실제로는 의견상 손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손상된 거죠. 합도 있고 충도 있으니까. 대우는 왕수의 내원이다. 대우는 월주에서 수출돼 나오니 운지는 왕수의 근거이다. 운간 운지는 각각 중요하고 모두 작용을 발휘하니 나눠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주장할 수 없다. 나눠서 보지 말라. 명운은 서로 다르고 유년은 모두에게 똑같다 이거죠. 원국은 있는 그대로
정지 정태적 모형이고 대운과 유년이 작용하여 비로소 원국 내의 글자에 작용하여 기lum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봐야죠. 원국은 정지 정태적 모형이다. 즉 원국 간지 간에 형충 극합이 있어도 그 상태로는 형충 극합의 잠복 상태죠. 잠복 상태. 잠복 상태입니다. 왕세 판정에서 그동안 이론이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운유년의 조합이 먼저 필수적으로 판단된 후에 그 결과가 원국에 작용하는 것이니까 매년 원국의 왕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세 판정은 대운까지도 국한해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죠? 이 정 선생은 유년도 왕세 판정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순환 논리에 빠진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매년 왕세 판정을 다시 해서 희기를 다시 봐야죠. 불가능합니다. 왕세 판정은 월에서 출발한 월지, 월주 출발한 대운까지만 봅니다. 대운. 물론 동주 유년은 동주까지만 봅니다. 동주. 갑자년이면 자의 간목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 되는 것이고 유년입니다. 유년. 원국의 모든 어떤 희용신 글자를 유년 자수에다가 왕세를 판정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천차만별의 명운을 이용하는데 명운 중에 희기, 구용을 이용하여 불변한 유년에 대조하는 바 일주가 당의 유년의 방구를 진정으로 얻는지 귀신을 제거하고자 하는데 유년에서 그것을 진정으로 가능한지 그런 걸로써 당의 유년의 기lum을 파악한다. 오행이 표면만 보로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신이 화이고 기신이 수라면 만약 유년에 정화가 출현 시에 정은 방신이 가능하고 그런데 용이 임이 있으면 정임합으로 목을 공하여 목생화한다. 그러니까 임은 기신인데 이때는 기신이 아닌 경우 되는 거죠. 기신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다만 같은 희용이라도 유년에 병화가 출현시에 병화. 만약 원국에 신이 있으면 병신하고 도리어 수를 불러와 용신이 도리어 기신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는 흉하죠. 고기 선생은 앞에서 3개 등급 이론 설명을 했죠. 외인, 내인. 외인. 유년과 대운이 외인이고 원국이 내인이죠. 외인이 내인에 대한 작용을 보는 겁니다. 원국은 피동적이죠. 오로지 작용을 당하는 것. 세운에 대한 반작용은 불가하다. 이게 원칙이죠. 확실하게 유년, 대운, 원국 이 작용 방향 이거 동정으로 갔고요. 확실하게 작용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런 반대로 작용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칙을 세운 다음에 논하는 거죠. 이게 정확합니다.
유년의 힘은 대운의 작용이 가능한다. 대운의 역량의 증감을 가져온다. 유년은 태군으로서 일종의 권력을 의미하며 대운은 여기에 복종하고 원국도 복종한다. 유년이 대운, 원국을 합주하면 일종의 인생 사유관계를 보여주는 것. 유년에 순종하면 좋고 거스면 망한다. 이건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방향성이나 큰 테두리에서는 타당하죠. 원국은 일종의 선천적인 상태. 대운은 선천 상태를 변하게 할 수 있다. 원국의 희용에 전환이 발생한다. 변하게 한다는 것이 역할을 바꾸는 거죠. 선천 상태를 선천 세태면 선천 세태 변하게 한다는 것이 역할을 바꾼다. 역할 전환.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가 희신인데 어떤 대운에서는 기신 역할로 바뀌는 경우죠. 그 고유의 그 본래의 원국에서의 역할이 희신이었으면 희신이 희신적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변하게 한다는 건데요. 기신으로 변한다고 그 대운에서만 전환이 전환. 왕쇠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왕한 것이 쇠한 것이 왕한 것으로 왕한 것이 쇠한 것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런데 주보나 격국에서는 일시적으로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쇠법으로는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거고 격국이나 주보에서는 역할이 바뀌어버리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왕쇠로 보는 것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바뀌는 걸로 본다. 대운의 원국에서의 역량의 다소를 본다. 원국에 있는 글자 직접 원국에 진입이 가능하다. 없는 글자가 대운에 출하면 오로지 3할의 역량뿐이며 외인은 내인을 통과하여 작용을 일으킨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 원국에 묘가 있고 외인이 유년이나 대운이 유라면 이 묘유충하죠. 유금이 묘를 충하죠. 충국은 3할의 힘을 가질 뿐이고 다만 원국에서 유도 있고 묘도 있으면 유년이나 대운에서 유가 오면 묘는 충국으로 사망한다. 다만 유금도 자영이 있어서 일부 손상되는 불가피하다. 내인과의 특수관계가 없는 외인은 이런 경우에 원국에 묘가 없이 그냥 유만 있다. 그러면 유가 오면 도유인데 도유. 유유 자영 있지만 유금 자체의 역량은 증강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동요, 손상, 동탕이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금의 역량이 증강하는 건 사실이죠. 대운이 원국에 진입하여 원국 용신을 전환하는 것. 대운은 일주의 왕세를 변하게 하고 격국과 유년은 직접 원국에 대응하여 왕세를 변하게 하지는 못한다. 대운은 월주에서 파생한 것이니 일주의 왕세에 영향을 주고 장생 12운으로 원국의 왕세, 유기, 무기 판정의 근거가 된다. 유년, 기룡, 간법. 유년은 지가 주인이. 이건 이설이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유년천간은 기룡을 주관하지 않고 오로지 상황 발생에 상을 주관한다. 이런 의미라면
응사나 그런 응사에서 태극점을 말하는 거죠. 윤연의 천간, 윤연간. 윤연을 볼 때는 우선 윤연간이 중요합니다. 윤연간이 의미하는 것은 이 태극점이죠. 갑진년이다 그러면 갑목에 해당하는 태극점, 점을 중심으로 올해 응사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직접적 그러면 일간 대비 십신.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면 재, 이게 응사의 태극점이 되고요. 1차 간접적, 그러면 격신 대비, 격신이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에 임수가 격신이다 그러면 간목은 식신이죠. 이렇게 태극점이 일단 직접적 일간 대비 태극점 하나, 그 다음에 격신 대비 태극점 하나, 일단 두 개가 나오죠. 이런 것들, 이 태극점이 어떻게 힘이 증강되고 감축되고 원국에서 그것을 적절히 제어하는지 이런 등등을 보아서 일단 두 가지의 태극점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주보에서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간 대비, 그다음에 격신 대비. 항상 통변을 두 개를 같이 한다. 윤연, 간지 모두의 상황 발생 항목인데, 간은 겉의 모습, 표면의 상이고 윤연지는 내부의 모습이나 실질적인 상이다. 왕왕 지가 간 상의 원인인 경우 윤연의 간이 체현하는 상의 기lum은 많은 경우 윤연지가 결정한다는 건 당연하겠죠. 윤연의 간지는 그 본신이 대표하는 상 외에 충극하거나 합하여 이르는 어떤 십신이 대표하는 상이 되기도 한다. 상의 이전, 환상 이런 얘기 많이 쓰죠. 환상. 근데 묘가 있는데 술이 와가지고 묘술합을 하죠. 그러면 이 묘는 술이 의미하는 상으로 바꿔서 통변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계충이라는 분은 이렇게 원국이 인생의 치열 결정과 운오리 3월에 불과하다. 오타가 통간할 때 통자 이렇게 쓰 통할 통. 읽어보시고 대운의 기본 원칙. 대운을 볼 때는 간지를 통간하지만 전 5년의 초점은 운간이고 후 5년의 초점은 운지이다. 보시고 윤연의 기륭. 윤연은 명운 오행의 왕쇠 근거이니 먼저 명운 오행이 윤연에서 왕제에 임했는지 여부를 본다. 이것은 저는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수설은 윤연은 왕쇠를 주관하지 못한다. 왕쇠의 주관은 대운까지. 이거 보시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참고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태극점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세운 간지가 윤연이나 태세나 대운
간지를 말하는 겁니다. 새우는. 비겁이면, 특히 유년은 천간 비겁이면 발생하는 기륭사는 형제 부모가 관계가 됐다. 그리고 관사 모함 파재 등이 응한다. 길신이면, 희신이면 비겁이 이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귀신이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겁은 선신은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식상이면 기륭사는 명성, 표현, 구설, 투자와 유관하다. 관살이면 관직, 남편, 위험, 공중 관련한 일. 재성이면 부친, 금전, 인성이면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태극점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봐왔죠. 동주의 영향을 주의해야 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개두절가군 작용할 힘이 감축되니까 기람을 만나도 기라지 않고 저거 하는 거죠. 합표가 있는데 불화. 상호 기반된다. 주조와 선생의 이런 것들은 평범한 내용입니다. 단건 없이도 마찬가지로 약간 특이한 부분 이런 것 제가 정리해놨죠. 팔자의 모 글자가 유년 중에 출현하거나 혹은 그 록신 간지 록원 호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록원 호환 이것을 즐겨 사용하죠. 팔자 중에 모 글자가 유년 중에 출현하거나 원국에 있는 글자가 유년 중에 출현하거나 혹은 그 록신이나 원신이 오면 그 년후는 해당 글자가 유관한 상황이 발생한다. 즉 유년의 당의 글자가 어떤 작용을 만드는지를 보는 것인데 원국 중 글자와 같은 자를 발휘하므로 해당 글자가 유년의 연기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갑진년이다. 그러면 원국에 갑목이 있으면 아니면 원국에 인이 있으면 이 갑목이 응기하는 거죠. 인문이다. 인문. 인문 같은 경우 인. 그러면 원국에 갑목이 오는 것으로 보는 거죠. 갑목이. 그래서 갑목이 천간에 있는 것으로 바꿔서 보는 거죠. 갑진년을 볼 때는 지지의 인을 보고 천간의 무를 보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가, 갑은 인이. 이게 똑같은 말이죠. 이것도 원국에 합이 있으면
충이응기이고 충이 있으면 합이응기다. 위년이 대운을 합하면 합동이고 위년이 대운을 충하면 승부를 보아서 위년이 이기면 대운 글자를 충거하는 것이고 이기지 못하면 대운 글자는 충으로 일어난다. 충기, 충거, 합동 이런 거죠. 약간 중간에 좀 많이 건너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내용들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